안녕하세요. 과학기술 8강 컴퓨터 효과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훑어보는 게 정말 중요했는데요. 특히 4번의 그래프 자료 때문에 그래요. 이 그래프 자료를 보수 자료로 활용해서 본문을 이해하지 않으면 너무 본문이 이해도 잘 안 되고 추상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자, 선생님도 그래프 자료를 활용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본문 한번 같이 보시죠. 자, 1문단부터 볼게요. 현대과학에서는 빛이 입자와 파동의 두 가지 성질, 즉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19세기에는 이에 대한 논쟁이 매우 치열하였다. 빛이 입자란 것은 뉴턴에 의해 처음으로 주창되었다. 그는 빛이 입자와 마찬가지로 직진한다는 점을 근거로 빛을 입자라고 보았다. 현대과학에서는 빛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진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19세기에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가지느냐로 치열하게 논쟁이 되었어요. 자,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 쪽을 주창한 쪽이 뉴턴이죠. 그 근거는 뭡니까? 자, 빛이 입자와 마찬가지로 직진한다. 이걸 근거로 들었고요. 자, 조금 더 볼게요. 뉴턴의 주창 이후 빛이 입자란 것은 과학계에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었지만 토머스 영은 두 빛이 서로 퍼져나가며 서로 간섭을 하며 나타나는 간섭 무늬를 확인하고 빛을 입자가 아닌 파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물결이 서로 만나면 간섭을 하듯이 빛도 간섭 무늬가 생기는 것은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실험 결과였다. 그러나 그의 실험 결과는 빛과 관련된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것처럼 보였지만, 즉 파동성에 무게중심이 이제 실리는 것 같았지만, 하지만 여전히 어땠어요? 빛을 파동으로만 여겼을 때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남아 있었다. 빛은 파동성이야 토마스 영의 의견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지금 남아 있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콤프턴이 해야지 이 본문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자, 이 문단 볼게요. 20세기 초 콤프턴은 뭘 했습니까? 탄소로 이루어진 표적의 X선을 쪼였습니다. X선은 파동의 성질을 갖는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중요한 정보 나왔네요. X선은 진동수가 높고 파장은 짧습니다. X선이 지금 이 선이 X선이에요. X선이 탄소로 이루어진 표적. 이게 탄소 표적이네요. 탄소로 이루어진 표적에 전자에 의해서, 지금 이 표적에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에 의해서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면서 X선이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지금 흩어지면서 산란 현상이 일어나는데, 콤프턴은 표적으로부터 여러 산란각, 지금 이게 산란각이에요. 산란각으로 흩어지는 X선의 파장들과 세기를 측정하였다. 파장과 세기를 측정하였죠. 표적으로 입사하는 X선을 그래프에, 지금 그래프란 말 나왔죠. 그럼 4번의 시각자료 활용해야죠. 그래프 자료 활용해야죠. 표적으로 입사하는 X선을 그래프의 가로축의 파장으로, 그래프의 가로축의 어떤 거요? 파장으로. 그리고 세로축에는 특정 파장에서 빛의 양인 세기로 나타내면, 세로축은 세기입니다. 나타내면 입사하는 X선은 하나의 뾰족한 봉우리 모양을 보이고, 봉우리의 정상에 해당하는 파장,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봉우리의 정상에 해당하는 파장은, 이 파장을 알고 싶으면 쭉 따라 내려와야겠죠. 파장을 알아야 하니까. 이 부분은, 파장은 7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미터입니다. 이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나 산란한 X선은, 이제 그래프가 3개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입사한 그래프고요. 이 두 개는 봉우리가 지금 2개씩 있잖아요. 볼게요. 그러나 산란한 X선은 2개의 뚜렷한 봉우리를 갖고 있었다. 나와 다는 뭐다? 산란한 X선이다. 2개의 뚜렷한 봉우리를 갖고 있었다. 한 봉우리에 해당하는 파장은 입사하는 X선의 봉우리에 해당하는 파장과 비슷했고, 봉우리가 2개인데 한 봉우리는 입사한 X선의 파장과, 즉 이 파장과 비슷했대요. 같은 색으로 갈까요? 이 파장과 비슷했대요.
두 개 중에 지금 두 봉우리 중에 어떤 게 입사한 X선과 비슷한지는 얘기는 안 해줬어요 아직. 자, 비슷했고 다른 봉우리에 해당하는 파장은 자, 이거는 입사하는 이란 말을 끼워 넣어야겠죠. 입사하는 X선의 봉우리에 해당하는 파장에 비하여.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밑줄 쳐주세요. 콤프턴 이동이라고 부르는 파장만큼 긴 것. 콤프턴 이동이라고 부르는 파장만큼 긴 것이래요. 자, 한 봉우리는 X선의 파장과 비슷하고 다른 봉우리는 더 길대요. 더 긴 거는 당연히 파장의 뒤쪽에 위치해 있겠죠. 긴 파장이니까. 아, 다른 봉우리가 지금 이거구나. 지금 뒤쪽에 위치한 봉우리구나. 그렇다면 한 봉우리는 X선과 비슷한 지금 X선 봉우리 파장과 비슷한 건 입사한 X선 봉우리와 비슷한 건 앞에 있는 거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가로친 부분 볼게요. 콤프턴 이동이라고 부르는 파장만큼 길대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콤프턴 이동이겠죠. 콤프턴 이동만큼 긴 거니까. 자, 이 화살표가 바로 콤프턴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한 봉우리는 X선의 봉우리 파장과 비슷하고요. 다른 봉우리는 콤프턴 이동이라고 부르는 것만큼 긴 것입니다. 자, 산란한 건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보이시고요. 자, 콤프턴 이동은 콤프턴 이동은 산란각이 더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났는데 산란각이 아까 산란하는 각 기억나시죠? X선이 쪼였을 때 산란하는 요 각 있잖아요. 요 각이 클수록 이동도 크게 일어났대요. 자, 크게 나타났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콤프턴 산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3문단 보시죠. 이 실험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자, 콤프턴 산란 현상은 고전적 이론으로 당시의 고전적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아까 1문단에서 설명되지 않는 거 우리 있었죠. 토머스 형이 뭘 주장했죠? 빛은 파동성을 가진다. 파동성만을 가진다는 그 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 많다 그랬죠. 자,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지금 콤프턴 산란 현상인 거예요. 자, 콤프턴 산란 현상은 고전적 이론, 즉 X선은 파동성을 가진다. 이것만으로는 지금 설명되지 않는다. 고전적 이론 한번 볼게요. X선은 들어오는 전자기파와 똑같은 주기로 진동하면서 똑같은 진동수의 파동을 내보내야 한다고 지금 정리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같이 보실게요. 당시의 고전적 이론에 의하면 자, 일단 이유에 해당하는 거는 가로로 묶어볼게요. X선은 그림에서와 같이 마루와 골을 갖는 사인 함수의 모양으로 진동하는 전자기파여야 했다. 자, 이거는 뭐 지문에 있는 그림 보면 구불구불한 모양, 사인 함수의 모양이었죠. 자, 또한 표적에 있는 전자는 전기장에 의해 진동하는 전기력에 따라 사인 함수의 형태로 진동하므로 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X선은 들어오는 전자기파와 똑같은 주기로 진동하면서 똑같은 진동수의 파동을 내보내야 한다.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전자에 의해 산란하는 X선은 표적에 입사하는 X선과 자, 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산란하는 X선은 표적에 입사하는 X선과 진동수가 같아야 돼요. 뭐에 따르면? 고전적 이론에 따르면 같아야 돼요. 그리고 파장도 변하지 않아야 해요. 자, 그러나 우리 앞에 그래프 보면 파장이 달라져 있었죠. 뭔가 달라져 있었죠. 자, 니은 부분 볼게요. 물 위에 떠 있는 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자,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나왔으면은 이게 콤프턴 효과랑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유사한 건지 정반대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물 위에 떠 있는 배 생각해보자. 배 한쪽에 물결이 들어오면 배는 파동에 의해 아래 위로 흔들린다. 이때 수면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물결은 진행해 오던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자, 물결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자, 물결의 진동수 변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콤프턴 효과랑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다르다고 얘기해야죠. 콤프턴 효과랑 현상이랑 다른 케이스입니다. 고전적 이론이랑 같은 거죠. 자, 하지만 파동이라 여겨졌던 X선은 특정한 각도로 산란되며, 진동수가 변하는 콤프턴 산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물 위의 배랑 달라요. 진동수가 변해요. 자, 콤프턴은 X선의 파동이 아니라 에너지와 운동량을 갖는 입자와 같은 광자로 생각하고, 파동이 아니라 에너지 갖고 운동량 갖는 입자와 같은 광자로 생각하고, X선이 표적 안에 약하게 속박된 전자들의 에너지 및 운동량을 전달함으로써 콤프턴 산란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콤프턴 산란 현상은 대체 왜 일어나냐? 원인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자, 표적 안에 전자가 약하게 잡혀 있었어요. 자, X선이 이 전자에게 에너지라든지 운동량이라든지 이런 걸 전달하면서 콤프턴 현상이 일어난다. 이걸 콤프턴 현상의 원인으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지금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분명히 산란 현상이 일어나면서 파장이 지금 더 길어진 게 보이죠. 산란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 콤프턴 현상은 산란 현상이 일어나면서 진동수가 이렇게 변해요. 하지만 고전적 이론이나 물 위에 떠 있는 배는, 자, 진동수 변하지 않는다. 똑같은 파장과 똑같은 진동수를, 자, 똑같은 진동수와 파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고전과 물 위에 떠 있는 배입니다. 콤프턴 현상과 어떻게 다른지 잘 봐두세요. 자, 4문단에 무려 아인슈타인이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은 콤프턴을 좀 상세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볼게요. 자, 빛을 입자로 보는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에 의하면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와 진동수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자, 이런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여기서는 X선에 해당하겠죠. 광자가, 자, 전자와 부딪히면, 자, 광자는, 즉 X선은 어떻게 됩니까? 산란하고요. 자, 약하게 속박되어 있던 표적의 전자는, 자, 튕겨 나가는데 이때 전자는 뭘 갖게 됩니까?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충돌 전후에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날 때 입사된 X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는 튕겨나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었으므로, 자, X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전자한테로 가서 운동 에너지로 지금 변환됐잖아요. 에너지가 이쪽으로 갔잖아요. 자, 변환되었으므로 산란된 X선은 입사하는 X선보다, 자, 진동수가 더 작고요. 그리고 더 긴 파장. 그래프에서 파장 길어졌어요. 산란하면 가지게 된다.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을수록, 자, 아무래도 에너지를 줬으니까 더 작아졌겠죠. 자, 빛의 에너지가 작기 때문이다. 자, X선의 에너지가 전자로 옮겨갔어요. 이와 같은 해석은 콤프턴의 이동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입사된 X선의 파장과 거의 비슷한 값의 산란광의 파장은, 자, 입사된 X선의 파장과 거의 비슷한 값의 산란광의 파장, 이거는 첫 번째 봉우리를 얘기하거든요. 지금 그래프에서. 자, 이
첫 번째 봉우리는 X선과 탄소 원자 전체와의 상호작용으로 파장이 미세하게 바뀌었는데, 바뀌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하지만 무시할 정도로 작은 값입니다. 자, 컴퓨터 내 연구는, 자, 의를 볼게요.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였으며,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 모두가 인정하게끔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좀 특이한 게 보통 글의 구조 물어보는 거거든요. 글의 구조로 물어볼 때는 적절한 거 한 개를 고르라고 물어봐요, 보통은. 근데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이 말은 뭐예요? 글의 구조 4개는 맞고요. 1개는 틀렸대요. 틀린 1개를 골라야 되는 독특한 약간 낯선 유형입니다. 자, 일단 틀린 거 고르시죠. 자, 특정 대상, 빛이죠, 여기서는. 빛의 속성에 대한 이론을, 통시적이라는 말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맞죠, 이거는? 자, 2번. 특정 실험의 결과가 현대과학에 어떤 의의를 주는지. 마지막에 의의 나왔어요. 자, 3번. 특정 이론의 시초를 밝히고, 시초 누굽니까? 자, 이를 주창한 과학자가 제시한 현상. 자, 빛이 직진하는 걸 근거로 들었죠? 제시하고 있다. 맞는 얘기고요. 4번 볼게요. 자, 특정 과학자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면서, 컴퓨터이죠. 다른 과학자의 이론을 이용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이죠. 자, 맞는 얘기네요. 자, 5번이 그럼 답일 텐데 볼게요. 특정 실험이 대립하는 두 가지 이론 중 하나만 선택되도록, 아니죠. 하나가 아니라 입자성이랑 파동성 모두 가지고 있다. 둘 다 인정되도록 기여했죠. 자, 그래서 자, 5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 볼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세부 내용 일치 문제네요. 토마스 형은 빛의 간섭 무늬를 확인한 것으로 빛의 파동성을 뒷받침한다. 맞는 얘기고요. 자, 빛의 파동으로 간주할 때는 빛을 파동으로 간주할 때 빛은 진동이 사인 함수 모양인 전자기파이다. 자, 이것도 본문에 그대로 나왔어요. 3번 볼게요. 빛이 직진하는 성질을 갖는 것은 뉴턴이 빛의 입자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쓰였다. 맞죠? X선이 표적에 쏘는 컴퓨터 내 실험은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아이 뭡니까? 자, 광자. 빛이 입자라는 거를 지지하는 결과였죠, 이거는. 빛의 파동성, 빛이 파동만으로 이루어졌다는 토마스 형의 주장을 오히려 반박하는 실험이었죠.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틀린 거니까 4번이 답이고요. 넘어갈게요. 자, 5번. 당시의 고전적 이론에 의하면 파동이 탄소 표적을 통과했을 때 진동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자, 고전적 이론은 진동수 변화 없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자, 문제 3번 볼게요. 니은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억에 대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콤프턴 산란 현상이 기억이고요. 니은은 물 위에 떠 있는 배예요. 자, 이거 계속 길게 설명했는데 두 개 관계성이 어떻다 그랬죠? 다르다 그랬어요. 자, 콤프턴 산란 현상은 산란 후에 진동수나 파장에 변화 있어야 되고요. 자, 얘는 변화가 없다 쪽이었어요. 자, 볼게요. 1번 봅시다. 물 위에 떠있는 배는 콤프턴 산란 현상에 입사하는 X선에 대응한다? 배가 아니라 물결이겠죠. 자, 2번 볼게요. 아래 위로 진동하는 배를 통해 콤프턴 산란 현상에서 빛의 입자성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진동하는 배를 통해 콤프턴 산란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두 개 다르다고요. 두
두 개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통해 다른 하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은 틀려요. 자, 넘어갈게요. 물결이 배를 지나 이동하는 것으로부터 콤프턴 산란 현상에서 튕겨나가는 전자를 이해할 수 있다. 보세요. 물결이 배를 지나 이동하는 것으로부터 이 현상으로부터 콤프턴 산란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 두 개 다른 현상이라고요. 하나를 통해 다른 하나 이해할 수 있다는 말 나오면 그냥 다 틀린 거예요. 자, 4번 볼게요. 물결이 배를 지나간 후에도 그 물결의 진동수가 변하지 않는 것은 입사하는 X선이 봉우리가 하나인 이유와 관계에 있다. 자, 이거는 물결이 배를 지난 후잖아요. 이건 뭘 봐야 돼요? X선이 산란한 후를 봐줘야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X선이 산란한 후를 봐줘야지 지금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5번 볼게요. 물결이 배를 지나간 후에도 그 물결의 진행 방향과 진동수가 바뀌지 않는 현상과 맞죠? 여기까지는. X선의 콤프턴 산란 현상을 견주어서 자, 뭘 이해할 수 있다? 차별성을 이해할 수 있다. 두 개가 지금 다르다. 차별성이랑 연결지었으니까 5번이 답이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4번 볼게요. 자, 윗그릇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아까 그래프 우리가 분석을 다 하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X선을 단순히 입사했을 때고요. 나하고 다는 산란했을 때였죠. 산란했을 때였고, 자, 그리고 지금 산란각이 클수록 이동 거리가 더 길다고 했습니다. 산란각은 지금 나보다는 다가 큽니다. 자, 지금 이 이동은 콤프턴 이동이라고 불렀고요. 자, 봅시다. 1번부터. 가와 나의 그래프 모습이 서로 다른 이유는 튕겨나가는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자, 아까 기억나시죠? X선이 전자에게 에너지를 주고 얘는 산란하고 얘는 운동 에너지를 얻고 이 상황이 뭐였죠? 이게 산란이었죠? 자, 얘는 입사고 얘는 산란이잖아요. 서로 모습이 서로 다른 이유는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맞는 얘기죠. 자, 1번부터 답이네요. X선 에너지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했기 때문이죠. 자, 2번 볼게요. 나보다 다에서 산란각은 더 크죠? 여기서 틀렸고요. 자, 3번. 나와 달리 다의 오른쪽 봉우리에 해당하는 것은 콤프턴 이동에 의한 것이다. 나, 다, 전부 다, 모두 콤프턴 이동으로 인한 거죠. 자, 4번 볼게요. 나, 다의 왼쪽 봉우리는 X선과 탄소 원자 전체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음을. 자,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었죠. 왼쪽 봉우리가 첫 번째 봉우리잖아요. 자, 미세하게 차이는 나지만 무시할 정도로의 작은 차이다. 그런 얘기 있었죠. 자, 5번 볼게요. 가보다 나와 다에서 X선의 에너지가 더, 자, 산란한 게 더 에너지가 작죠. 왜요? 이게 산란이라면 X선이 전자에게 에너지를 나눠줬잖아요. 그럼 산란한 것이 입사한 것보다 에너지가 더 작겠죠. 아무래도 줬으니까 에너지가 더 작다로 가야겠죠. 자, 문제 해설까지 마쳤고요. 자,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